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해결사라며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정작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고용 인원을 줄이면 아예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에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김동진 씨는 벌써 2달째 일자리 안정자금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경영난이 심해지자 한 명의 종업원을 그만두게 했는데 나머지 종업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마저 모두 지급이 중단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본인 동의하에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안정자금 지급이 안 되는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 지급이 안 되는 건 좀 보완이 돼야 되지 않나.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근로자라도 해고시킬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네, 해당 사업장은 소명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분들도 다 못 받으십니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업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한편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10.9%나 상승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올해와 같은 13만 원으로 동결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이 정도면 선거 후유증의 도시라는 오명을 들을만 합니다. 바로 충주시의 얘긴데요. 재선고지에 오른 조기령 시장에 대한 고소와 수사 의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얼마 전 우곤도전 충주시장이 조기령 현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선거전에서 자신이 당선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이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주장입니다. 라이트월드 측이 우전 시장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경찰에 불려다니게 된 게 조 시장을 고소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라이트월드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충주시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사실상 조 시장을 수사해달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료 입장권을 받아가지고 다른 시민들한테 전달한 그러한 사실 확인서가 있기 때문에 엄연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조 시장은 충주관광의 핵심 사업이 매도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수사든 감사든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가 아니라 검찰 아니라 할아버지가 와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세. 만약에 잘못되면 시장이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는 거고 선거 때 떨어지는 거고.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유독 시장 당선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끊이지 않았던 충주시. 이번에도 조 시장의 역점 사업을 두고 얽히고 설키면서 선거 후유증 도시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버스와 택시 운전사 가운데 특정 범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최근 5년간 수백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우삼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 특정 범죄 경력자 통보 현황에 따르면 충북에서 21명, 전국적으로는 777명의 면허 부적격자로 지자체에 통보됐습니다. 이 의원은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부터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의 이행 계획서 제출 시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충북에서는 200곳 안팎의 폐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무허가 축사 3천여 곳 가운데 2,700여 곳이 이행 계획서를 제출했고 서류가 좀 더 들어오면 최종 이행 계획서 제출률은 93에서 94%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나머지 200곳 안팎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을 경우 폐업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드는 10월엔 충북에서 풍성한 축제가 이어집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규모와 내실 면에서 더욱 알찬 축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10월의 첫날 청주 예술의 전당 일원에서 직지 숲으로의 산책을 주제로
2018 직직코리아 국제 페스티벌이 개막합니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고려 저잣거리와 고려 패션쇼 등 고려와 직지를 테마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공연이 펼쳐집니다.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꼭 오셔서 가을의 멋진 향연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에선 다음 달 4일부터 나흘간 증평 인삼골 축제가 개최됩니다. 200m의 대형 구이판을 이용한 홍삼 포크 무료 시식회 등 눈과 입이 즐거운 이색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5일부터는 청원 생명축제가 오창읍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우리고장에서 생산된 다양한 친환경 농축산물이 전시 판매되고 생명 브랜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전시와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지역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인증 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입장권으로 원하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11일부터는 국내 유일의 국악축제인 영동 난계 국악축제와 대한민국 와인축제가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이 밖에 생거진천 문화축제, 음성 인삼축제, 보은 대추축제, 단양 온달축제 등 시군 대표축제가 10월 한 달 동안 집중 개최됩니다. 예년보다 더 알차고 특색 있는 지역축제가 가을 나들이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저출산 여파로 충북의 학생 수가 2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교육부의 2018년 교육 기본 통계에 따르면 충북의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생 수는 19만 5,5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 감소하며 20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고등학생이 한 해 전보다 7.5%나 줄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 반면 초등학생은 1.3% 소폭 증가했습니다. 코보커 프로배구 결승전이 열린 지난 16일 제천시청에 2차례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협박 전화 용의자는 해외 체류자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제천경찰서는 해당 신고 전화가 인터넷 회선을 통해 해외에서 걸려온 것을 확인한 후 추가 조사를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 나들목 인근에서 고속버스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30여 명이 크고 작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에 앞서 오후 5시쯤 당진 영덕 고속도로 청주 방향 수리티 터널 안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5대가 얽힌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다친 운전자는 없었지만 사고 수습으로 2km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영동에서는 와인 아카데미 신규반 교육이 오후 6시 30분 유원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국악 각설어고 봄 공연이 오후 2시 화랑관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신과 함께 투 인과 연 무료 상영이 오후 2시와 7시 30분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지역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4도 등 22도에서 2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